이번 시간에는 가상화 기술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VM 가상화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호스트 가상화와 하이퍼바이저 가상화가 있고, 호스트 가상화가 물리 서버에 호스트 OS로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여러 종류의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서 VM을 만드는 방식이라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물리 서버 위에 바로 하이퍼바이저가 있어서 호스트 OS 없이 VM이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둘 다 이 위에 사용자가 원하는 게스트 OS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호스트 가상화는 자신이 주로 쓰는 운영체제가 있고 그 외에 보조적인 운영체제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는 호스트 OS가 없기 때문에 이 호스트 가상화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는 있지만 VM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게스트 OS가 특정 앱이나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메인 운영체제로 쓰이는 통상 데이터 센터에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보안상 외부와 차단된 네트워크망이 구성이 되고 내부 서버들끼리만 통신이 되는데, 그렇다고 개발 업무도 이 데이터 센터에서 할 수는 없고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면 이렇게 VDI라고 해서 외부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거쳐서 이 사용자 세션에 대해서만 VM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순 원격 접속이기 때문에 이 VM으로부터 내 PC로 데이터를 가져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있는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이런 솔루션이 알아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로 VM들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려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VM 가상화에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지만 현재 대중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만한 기술들이 아니고요. 요즘은 쿠버네티스가 대두되면서 VM과 컨테이너 가상화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호스트 가상화랑 마찬가지로 호스트 OS 위에 하이퍼바이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구조까지는 똑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이 VM에는 게스트 OS도 있고 이 패키지들도 앱뿐만 아니라 OS에 관련된 모든 패키지들이 있는 반면에, 컨테이너에는 게스트 OS도 없고 이 앱에 필요한 패키지들만 포함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VM은 사이즈도 크고 게스트 OS를 위한 추가 리소스도 더 필요합니다. 반면에 컨테이너의 경우 이 컨테이너가 호스트 OS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앱이랑 최소한의 추가 패키지들만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에 따른 장점은 명확해요.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운받기도 빨라지는 등 이동적인 면에서 편리하고, VM에는 게스트 OS의 기동 시간이 있는 데에 비해서 컨테이너는 앱만 기동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작과 종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자원 사용에 대한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어주는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전 컨테이너 한방 정리 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컨테이너 런타임에는 하이 레벨로는 도커나 컨테이너 D 그리고 크라이오가 있고 모두 로우 레벨인 런C를 사용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런C가 OCI라고 해서 표준 규격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른 컨테이너에서도 이런 표준으로 컨테이너를 만들면 서로 컨테이너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들의 실체인 리눅스 커널에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간략하게 이 기술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ch루트는 각 프로세스별로 루트 디렉토리를 할당해줘서 서로 파일을 분리시키는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호스트 OS의 시스템들을 프로세스별로 각각 만들어주는데, 시스템 종류에는 마운틴이라든지 프로세스 아이디나 유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프로세스별로 각각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그룹은 프로세스별로 호스트 OS의 리소스를 나눠서 할당을 해주는 기술이고요.
이 리소스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나 CPU,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프로세스에 이렇게 디렉토리나 시스템 그리고 리소스가 할당이 돼서 독립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이걸 우리는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OS의 커널과 OS의 기본 패키지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쓰는 거라 컨테이너마다 별도의 OS는 필요 없는 거고 앱과 이 앱을 위한 추가적인 패키지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터넷에서 컨테이너를 검색을 해보면 흔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만 가지고 컨테이너를 꼭 써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론상 컨테이너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아무나 컨테이너만 쓴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컨테이너도 잘못 구성하면 효율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미 VM으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갑자기 크게 확장될 일만 없다면 더더욱 그 변경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 가면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갈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새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기업에서나 시도해 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기존 기업이더라도 정말 영향도가 적은 서비스에 한해서 인력을 키워볼 목적으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컨테이너의 장점들을 쭉 보다 보면 일괄성 있는 배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존성에 대한 충돌이 없고 그래서 확장도 유리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장점에 대해서 확실히 공감을 하면 현재 VM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충분히 컨테이너로 전환을 심히 고민해 보게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가상화 기술 비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수업에서 제가 생각하는 컨테이너 기술의 최고 장점인 일괄성 있는 배포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